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휘몰아쳤죠. 지난 10월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일순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이 12월부터 금융 완화가 이어졌었고 1월 30일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개시되었습니다. 자, 사실상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구간이 바로 설 이후입니다. 설 이후에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폭증했고, 거래가 워낙 없었다 보니까 폭증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증가했다고 보기보단 아예 거래가 진짜 없는 수준이었는데 확 증가했으니까 폭증했고, 그리고 호가가 올라오는 신고가 지역들도 꽤나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고 이걸 반등으로 논할 거냐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거래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저렴한 단지들이나 아니면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된 게 특징입니다. 자, 이후에 이 반등이라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바뀌었다라고 논하기 위해서는 이 높아지는 호가를 따라오는 거래가 증가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사실상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 급매물이야 저점 인식을 하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높아진 호가 정도로 따라서 올라가기에는 금리가 여전히 높고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 전세가율이 너무 낮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매수세가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반등이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금리가 내려와 줘야 됩니다. 지금 코픽스도 3% 왔다, 이 좋은 소식들이 있죠. 이런 금리의 인하, 기준금리는 당장에 인하하지 않겠지만 이 시장금리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떨어져 주면서 전세가가 올라와 주고, 전세가가 올라와 주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이게 좀 선행되면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들, 수도권 지역 중에 이 거래량이 폭증하고 호가가 높아진 단지들이 많다.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남아있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또 설날 이후에 거래가 폭증했고 또 2월의 중순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좀 조용해지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완화를 해도 시장에 큰 데미지를 주지 않을 정도의 규제는 추가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기존에 이 시간을 두고 규제 완화될 것 이제 몇 개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그 다음에 이 강남 3구와 용산의 규제 지역 해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최상급지의 규제 완화입니다.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상급지의 규제 완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 경우에 지금 여전히 규제 지역이니까 LTV 40%로 적용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다 작용을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이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영향을 크게 줄 수 없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이거는 시간도 좀 꽤 됐어요, 이제는. 그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이제 뭐 3년차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지역에 있는 단지를 사려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 페널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들 지역을 살 때는 두 가지예요. 자, 실거주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LTV 40% 적용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면 이들 지역 보잖아요. 지금 용산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10월, 11월 급락할 때 얘네는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떨어지지도 않았고, 강남도 이제 송파 지역만 그럴 뿐이지 나머지 지역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율은 다른 지역 평균보다도 낮은 지역인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뭐 강남 단지는 호가는 20억인데 전세가는 7억인 수준. 40%도 안 되는 거예요. 40%도. 40%는 8억은 돼야 되는 건데 8억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실거주를 안 해도 이제는 살 수 있게 변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메리트가 나오려면은 이 아까 말했던 규제 2개를 받으면서 이들 지역에 놓여 있는 그 규제들,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40%의 LTV를 밖에 못 받는다는 것을 상회하는 전세가율을 가지고 있어야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 지역이 전세가율이 50% 이상이다. 예? 강남 3구랑 용산이 전세가율이 50%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구역이 없어지면 실거주 안 해도 되면서 오히려 실거주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려는 수요는 반드시 생깁니다. 이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오려는 수요가 생겨요. 근데 실거주보다 이 40% 대출 받는 것보다 전세가율이 뭐 비슷하거나 뭐 낮거나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들 중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걷어지면서 해제되면서 좀 이점을 가지게 되는 단지들이 뭐냐?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 50%, 60% 될 수 있는 단지들. 예. 이런 단지 거의 없죠. 거의 이제 20년 이상 된 구축. 예. 재건축하기가 어려운 구축들 보면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요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치게 되면은 작은 돈으로 강남 사고 싶다라는 수요 때문에 어차피 실거주하면서 40%의 레버리지밖에 활용할 수 없었던 지역이 이제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 레버리지를 주택담보대출 받는 규제보다도 훨씬 높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된다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치면서 이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면 반드시 거래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거래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했던 부분 때문에. 예.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각종 규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나 안 하나 레버리지는 비슷한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뭐 너도 나도 사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고 자본이 좀 있는 투자자분들이야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재건축 사려고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일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금리에 대한 이 압박도 심하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뭐 종부세나 뭐 이런 이 세금적인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도 2주택까지 완화해 주는 것 뿐이지 뭐 가액으로 따졌을 때 투자를 하면 무조건 2주택 이상 되는 거잖아요. 중과세만 없어지는 거지 종부세 내는 건 변함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저렴한 단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는 투자금 적게 들어가는 게 장땡입니다. 소액 투자가 이럴 때 가장 인기가 많아요. 자, 두 번째가 그래도 전세가율이 40%는 넘는 단지들. 그리고 세 번째가 전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지역, 급락지. 그리고 급락지 플러스 별로 안 올랐던 자리.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에너지를 처음부터 당한 애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강남과 이런 용산과 비교했을 때 이 목동이나 여의도는 크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크게 오르지 못하고 크게 많이 안 올랐으니까 크게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예. 요런 자리들은 투자금 봤을 때도 뭐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은 그래도 거래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뭐 거래량이 느는 것, 오르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반사이익을 거뒀던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들 지역이 풀리면서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반사이익을 받던 것을 토해낼 수도 있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실거주 안 해고도 사놓을 수 있는 단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송파 같은 경우에 헬리오나 파크리오 뭐 이런 애들이 올랐잖아요. 자, 근데 이제 잠실, 엘리트나 요 중요 단지들이 풀리게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지. 그러면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단지들이 이제 잠실의 중앙 단지가 아니라 그동안 반사이익을 누렸던 애들이 반납을 할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송파는 이미 반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진짜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진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은 뭐 많은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고 뭐 반포는 반사이익을 거뒀었고 하지만 워낙 대표 단지다 보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 영향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을 때 정말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크게 상황이 바뀐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거래량이 똑같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동안 덜 오르고 많이 떨어진 자리를 중심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전에 이 금융 완화 에너지를 받아서 추가로 그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이 상황을 만들어냈던 금리는 높은 상황이고 전세가율은 낮기 때문에 덤비는 수요자가 많아야지 이게 치고 가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요 주목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서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옆에 있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던 단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추가로 반납을 할지, 얼마나 떨어질지 요거를 지켜보는 게 더 유의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사를 보죠. 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 거래 허가제 6월 해제 검토라고 나왔습니다. 검토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해제라는 말은요, 여러분 단어가 원래 있었던 거를 중간에 끊을 때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끊는 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만료한 다음에 연장을 안 하는 스타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제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만료 후 걷어낸다라는 거고, 지금 목동이나 뭐 여의도 이런 단지들 4월에 해제를 하고, 그 목동 재건축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뭐 성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종료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끝나는, 뭐 해지가 맞겠죠. 끝나는 때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게 기사화된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의 순차적 해제를 해지죠. 검토할 방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얘기 나왔을까요?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좀 신중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 왔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각종 완화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지금 올라오진 않았어요. 지금 끼케야 진짜 막 500건, 뭐 700건, 800건 되다가 지금 한 2,000건 됐고, 아마 1월 집계하면 2,000건이 좀 안 되거나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원래 정상 거래 범주는 4, 5천 건은 최소한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참 못 미치잖아요. 여전히 거래 부족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을 푸는 것보다 좀 더 약한 거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굉장히 그 유연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지정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비사업 관련된 데 원래 하거든요. 재개발이나 뭐 할 때 투기 세력이 많이 붙으니까는 원래 그렇게 써오던 방식인데, 그거랑 관계없이 지금 이전 정부에서 남발을 했어요. 그냥 주민들 사는데 좀 유명한 단지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자, 이 고금리 상황 때문에 거래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구역 지정 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지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4월에 이제 또 주요 지역들, 그리고 6월 달에 아까 말했던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이런 지역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전 방식대로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재개발 관련되는 데는 앞으로도 추가로 지정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너도나도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과 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재개발지도 피가 빠지거든요. 피가 빠지고 이런 초기 재개발, 그러니까 1차, 2차 모아타운 발표할 때랑 3차 발표할 때랑 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3차는 이미 선정되는데도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1차 때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뭐 면목망우 이런 데가 1억씩 뭐 1, 2억씩 올랐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전 정부처럼 말도 안 되게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기한 만료에 앞서서 일괄 해제, 아까 말했던 이게 해제죠. 중간에 하는 거는 없을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중도에 해제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곧 3월인데, 그래서 4월에 목동과 여의도 이런 지역들 성수 이런 데 풀릴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다음 스텝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움직이는 양상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목동 같은 경우, 여의도 같은 경우 이제 4월에 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단지들은 오른 게 많이 없고, 뭐 떨어진 것도 많이 없지만 오른 것도 별로 없는 단지들이고,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 투자금이 그래도 조금 적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강남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거래량이 눈에 좀 보일 정도로, 뭐 정말 많은 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서 사놓으려는 수요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을 집중해서 시장을 보시면서 6월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6월에 그 원하는 지역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기 전에 사놓는 것도 방법이죠.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 이유는 너무 더 비싸진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제 잠실 많이 이제 과대 하락이 나왔었던 자리고, 지금 그 이상 가격으로 이렇게 쭉 치고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풀리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거주하려고 생각했던 분은 그냥 그 전에 페널티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고 40% 대출 받고 먼저 진입해 놓는 것이 더 높은 가격에 사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단지 뭐 파크리오, 헬리오시티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지죠. 해지에 관련돼서 연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보는 게 더 투자자 관점에서는 좋은 관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문제가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예요. 지금 40%가 안 되는 단지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그런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딴 데 집중하는 것보다, 제가 뭐 늘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5년, 10년 뒤 플랜을 보고 배팅하는 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현재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미래 가치를 보시라는 거죠. 투자는 미래 가치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재개발이 원래 되지 않던 곳이 재개발이 되는 이 모아타운, 모아타운 노후도 50%, 57%. 원래는 재개발 절대 안 되는 동네가 지금 재개발이 되는 동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가치가 바뀌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재개발이 안 되는데 되는 부동산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따른 차익을 노리게 되는 것이고, 또 재건축도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던 자리인데 재건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프레임으로 바뀌게 되면서 재건축이 안 되다가 되는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죠. 충분히 지금 같은 하락기엔 소액으로 할 수 있어요. 1억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200%, 300%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하락기니까 만들어지는 거지 상승기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쨌든 이런 기회에 대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파란 링크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강의 신청할 수가 있고요. 강의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자, 소액 1억, 2억 정도로 끝내는 초기 재개발과 초기 재건축에 관련해서 투자 전략과 입지 단지 분석, 그리고 물건까지 콕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뭐 3월달 신청하셔야 돼요. 3월달. 2월 모집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댓글 누르시고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빠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